정부가 다음 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한다고 하죠. 근데 물론 이미 다 알려진 것처럼 선별 지급입니다. 집합 금지 명령이나 집합 제한 명령 때문에 영업에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우선 지급을 한다. 이게 정부의 계획인데요. 근데 여기서 지원이 아니라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방역이라고는 공익적 목적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를 한다면 침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상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입니다. 자, 전화 연결해서 어떤 이야기인지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원이 아니라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사과는 사과고 딸긴 딸기죠. 예. 영업 제한 보상금은 정부가 영업 제한, 집합 제한 명령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으로 제한을 받은 분들에게 대한 보상이고요. 네. 당연히 국가의 채무이지요. 재난지원금은 오늘 날씨처럼 얼어붙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특히 내수를 살리기 위한 경제 정책의 하나이지요. 두 가지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영업 제한 보상금도 지급을 해야 되고 재난지원금도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건가요, 정리라면? 네, 현 상황에서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자, 보상 문제, 이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는 헌법 내지 법률의 규정이 분명 그 근거가 확실한가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을 할 때는 그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23조입니다. 이것에 헌법에? 대한 해석이 더 필요할까요? 근데 왜 그럼 정부는 보상을 안 해주는 걸까요? 우리 토지 강제 수용의 경험이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 나라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예. 희생해라. 예. 푼돈 시장 가격도 안 되는 돈 주고 토지를 수용당했지요. 예. 하지만 사회와 국가가 발전하면서 이제는 시장 가격뿐만 아니라 이주 비용, 정신적 보상까지 보상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재난의 시대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정부가 영업 제한, 집합 제한을 계속 반복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예. 토지 강제 수용 경험을 살려서 하루빨리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예산도 배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합니다. 지금 유튜브로 레드 스펀지님이 질문 주셨는데 그러면 보상 그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네,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는 예. 직접적 피해 여부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경기가 나빠서 준다는 게 아니라 예. 집합금지, 영업금지 명령으로 인한 직접 피해고요. 예. 두 번째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비례해야 됩니다. 당구장도 다 같은 당구장이 아니고 헬스장도 다 같은 헬스장이 아니지요. 그렇죠. 그래서 비례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요. 예. 이미 2018년 헌법에 예.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정부가 영업 중단을 했을 때는 영업을 중단하지 않았다면 얻었을 순이익 플러스 예. 관계없이 불가피하게 지불해야 되는 고정비 예. 이 두 가지를 지불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예. 고정비라고 해서 월 임대료 같은 게 이제 퍼뜩 떠오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매출액이 아니라 예. 임대료 같은 고정비와 순이익 음. 을 보전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고요. 네. 이 경우에도 그것을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태가 없을 때의 어떤 통상 매출 평균을 뽑고 근데 이게 영업 제한 조치가 그러니까 내려짐으로써 매출이 얼마만큼 떨어졌는가 봐서 그 차익을 보전해 준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혹시 근데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런 제한 조치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취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상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 나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요? 일본의 경우는 예. 법인에게는 6천만 원 이상을, 예. 개인 사업자에게는 약 3천만 원을 지급하고요. 어. 독일의 경우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75%를 최대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즉 우리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너무 편의적으로 큰 사업장, 작은 사업장 할 것 없이 다 100만 원, 200만 원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데요. 네. 해외 사례를 보면 이런 비례성을 강조해서 매출액 기준으로 보상하는 법을 저는 적극적으로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상금이라고 해서 보편이냐 선변이냐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될 이유도 없는 게 그러니까 그 피해에 비례해서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면 되는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그 영업 제한 보상금 말고 재난 지원금도 같이 지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재난지원금은 경제정책입니다. 예. 이분들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한다고 해도 예. 매출이 올라가지 않으면 코로나로 인해서 음. 우리 경제가 꽁꽁 얼어붙지 않지 않습니까? 예. 얼어붙지 않습니까? 예. 결국 지금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수요를 자극하는 겁니다. 음. 수요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수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손에 돈을 쥐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의 경우는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국민 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영업 제한 보상금이 간다면 재난 지원금은 당연히 뭐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가면 되는 문제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그거는 딸기죠. 앞에 거는 사과고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뭐 이 대한민국에서는 재난지원금 준다 하더라도 그 돈을 도대체 어디서 재원 마련하려고 그러느냐라고 난리인데 여기다가 보상금까지 줘야 된다고 하면 더 난리칠 것 같은데요. 세 가지 재원에서 마련해야 됩니다. 첫 예. 번째는 예. 기업, 특히 대기업 보조금을 저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수요를 자극해야 될 때지 공급을 자극할 때가 아니다. 두 번째는 예. 지난번도 제가 주장했지만 공공부문 임금, 하위직을 제한한 공공부문 임금을 저는 상당히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의 임금을 네, 예. 전 정말 화가 났던 것이 예. 올해도 예. 사기 진작한다고 공무원 임금을 인상했습니다. 어허.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지금 파업 직전인데 예. 세금을 받아 쓰는 공무원들이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고 월급을 올리는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모르겠고요. 예. 세 번째는 저는 공공일자리 예산 전액을 삭감해서 어허. 영업지원금에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분들이 지금 파산하기 직전입니다. 예. 실업자가 되면 공공일자리 찾아가죠. 예. 이분들을 위한 예산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자리는 시장이 원하는 일자리, 예. 시장이 지속할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따라서 공공 일자리 예산 마련해 두고 실업자 되면 이 돈 쓴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분들이 실업자가 되지 않도록 음흠. 사전에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들을 예. 네, 그 세 이런 부문을 예산들 합하면 한 예산을 어느 정도로 조달할 수 있는 거예요? 공공 일자리 예산은 지금 한 3조 원 정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공공부문 임금은 지금 약 80억, 전체로 80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위직을 제한하면 약 10조 이상은 충분히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기업 보조금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 이건 뭐 너무 많은 보조금들이 있어서 예. 이거는 걷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걸 다 합쳐도 우리 국민 특히 소상공인 분들이 650만 소상공인 분들이 만족할 만한 금액의 100%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예. 저는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발전해서 지금 토지 강제 수용이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하는 그 단계까지 나가는 게 발전된 사회고 우리가 원하는 사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재난이 이 엄청난 재원을 하루빨리 마련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되고요. 헌법에 보장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국회에 몸담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국회에서 보상금 주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의원님 말씀 빼고는 국회에서 지금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죠. 네, 그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이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한 법률안들은 복수가 지금 제출된 상태입니다. 네. 다만 이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예. 마치 지금 이건 정책의 영역입니다. 방금 예.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에 나와 있고 법원의 판결이거든요. 예. 근데 이건 정책의 영역을 자꾸 정치가 정쟁화시키는 것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정부가 그리고 먼저 했었어야 된다. 예,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공공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시는데 예. 국민의 희생도 보상하지 못하는 국가는 도대체 누구의 국가일까요? 누구를 위한 국가일까요? 공무원을 위한 국가일까요? 정규직을 위한 국가일까요? 예. 대기업을 위한 국가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면 우리 국회가 논의해야 될 내용은 명백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국회는 움직이질 않고 있으니까 좀 질문을 드렸던 거고. 지금 네. 그 민주당에서는 좀 코로나 방역이 한숨 돌리고 좀 더 진전이 된다면 그때는 경기 진작을 위해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이때는 보편 지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는 재난의 시대를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4차냐, 5차냐, 6차냐, 뭐 10차냐
끝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예. 저는 이것은 기준과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느 정도 나빠졌을 때는 어느 정도 자동적으로 네. 국가가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예. 또 전염병이 또 돌았을 때 영업 제한, 집합 제한 했을 때 예. 그거에 대한 보상금은 국가 예산 대비 어느 정도 할당한다. 네. 재원은 어떤 식으로 마련한다라는 법적 장치를 지금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월호라는 그 엄청난 사건을 겪고도 우리 사회 안전에 대한 불감증은 여전한 것처럼 예. 코로나2, 코로나3가 터졌을 때 예. 우리는 코로나가 처음 왔을 땐 뭐 했지? 라는 그런 안타까운 질문을 또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루빨리 국회가 정부가 앉아서 이 재난의 시작인데 코로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를 빨리 만들어야 되고요. 4차 재난지원금 필요하면 지급해야죠. 추경 예산 필요하면 1월에도 만들어야 됩니다. 네. 부끄러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예. 국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극히 예외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주기를 띠고 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 일상이라고 아예 이제 그러니까 딱 전제해 놓고 대응 매뉴얼이나 이런 것걸 법이나 제도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리라면. 맞습니다. 몇 년 전에 포항에 대지진이 났을 때 정부에서 지진에 대한 지원금 정책을 만들었죠. 네. 지진보다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게 전염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도 움직여야 되고 국회도 움직여야 되는데 별로 움직이지를 않고 있는 것 같아 갖고. 근데 의원님하고 인터뷰하는 내내 뭔가 의원님께서 되게 답답해하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확 오네요. 맞습니까? 예. 과연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국회가 왜 존재하는가? 예. 우리는 그래도 따뜻한 안전한 지역에 있어서 예. 이 피부로 이 폐업 직전에 놓인 우리 국민들의 그 절박함, 예, 알겠습니다. 두려움을 못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고요. 네. 매일 국회로 출근할 때 예. 국회 앞에 모여드시는 그 시위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생계형이죠. 알겠습니다. 생계형 시위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저는 무섭습니다. 국회 담장이 무너지고 이분들이 안으로 들어오면 알겠습니다. 어떡할까.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